네, 세틀뱅크란 회사를 누가 여쭤보셔서 준비해봤거든요. 이거를 사는 게 아니고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이 회사. 일단 이 회사는 요즘에 간편 결제 아시죠? 그쪽으로 97%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쪽에 뭐 다 하고 있죠. 우리 쿠팡 같은 게 뭐 살 때 간편 결제, 쿠페이에 돈을 넣어놓는다, 계좌에. 그러면 번호만 넣으면 간편하게 결제되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97% 엄청 높네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0년 이상 이 회사는 이쪽으로 준비해왔거든요. 은행에서 임의로 또 돈을 인출하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회사에서 돈을 인출하게 허락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건 바로 긴 사업 기간 때문에 이루어진 협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간편 결제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고, 이 회사는 온라인 결제 시장, SSG페이 뭐 이런 게 다 많이 하잖아요.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많이 붙죠. 그리고 배행 결제 타입도 있습니다. 배행은 뭐냐면 VAN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국민카드로 뭐 먹는다.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카드 전용 단말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카드든 결제 단말기 하나로 다 되죠. 그거는 VAN, 밴 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다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먹는 건데, 그런 결제 서비스가 아닌 현금 결제 서비스, 그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 온라인 시장 20% 성장하고 있고요. 이런 거 다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시켜 먹을 때도 바로바로 결제하지요. 이런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도 2006년부터 18년까지 평균 17%씩 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유통업체,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같은 유통업체들이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죠. 이러면서 페이도 확장합니다. 그러면 세틀뱅크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쪽에 수혜가 간다. 스마트폰 보급률도 높아서 온라인으로 좋아지고 있다. 5, 60대도 안 쓰던 사람들이 이제 쓰고 있다.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현금 결제 시장 97% 점유하고 있고, 예전에 학생이나 뭐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은 아예 신용 결제가 안 됐잖아요. 근데 세틀뱅크 여기는 이제 계좌만 연결되면 되니까 신용이 취약한 분들 그쪽까지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어서 성장 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네이버, 카카오페이 전부 다 EBA 세틀뱅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은 아까 21개 은행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댔잖아요. 요게 바로 노하우고 그 회사의 긴 사업기간 동안 얻어진 신뢰성, 그걸로 가능하다 이거죠. 우리는 그래도 실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매출액 봅시다. 매출액 최고치 갱신했답니다. 봅시다. 자, 이렇게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19년 7월에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아주 부족합니다. 이렇게 상장하면 무조건 처음 뜬다 했죠. 상장할 때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예가 그대로 또 나타나네요. 이렇게 스테디하게 있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영업이익 비슷하죠. 매출액 상승에 비해서 15% 20%씩 매년 증가하지만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이 회사 아무리 높은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주가가 안 뜨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런 투자하실 때 무조건 그 시장 지위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 회사가 직접 돈을 못 버니까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지만 이익을 못 가져가니까 주가도 그대로인 현실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매출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이게 안 늘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이렇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안 늘은 이유 그걸 찾아보니까 매출액, 그러니까 외형 성장이 늘어난 이유는 가맹점 확대하고 지역화폐 우리가 돈을 입금하잖아요. 입금했을 때 그냥 바로 출금할 수 있게 돈을 어디에 입금해서 바로 카드로 쓰죠. 요 간편 결제 서비스 여기가 매출 비중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PG 서비스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것 두 개 서비스 때문에 이 회사의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성이 낮은 사업입니다. 페이먼트 게이트하고 지역화폐 이쪽에 비용도 증가하고요.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외형만 성장했고 실제 이익은 안 늘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에 전망은요. 증권사 전망은 올해 매출액 또 증가할 거고요. 영업이익 수익성이 회복되며 이렇게 52% 증가할 거라고 하는데, 이거 작년 레포트도 이 회사가 점점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타나겠죠. 자, 보시다시피 결과가 크게 성적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성장에 비해서. 이 회사의 기본적인 사실들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돈을 벌어들여야지 주가가 오른댔죠. 근데 이거는 안 벌고 있어요.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성장하고 어느 순간 폭발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언제 돈을 불러 들어올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주가가 안 움직이는데 이것만 외형 성장만 보고 우리가 투자하기는 좀 위험성이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 자체는 증가하고 있고요. 수익성이 낮은 그게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이 적정한가 봅시다. 올해도 성장할 거랬죠. 외형 성장. 이거는 작년까지 2020년까지 매출액이었고요. 주가는 21년 올해를 향해 달려갑니다. 올해 성적에 따라서 이 회사 주가가 변하겠죠. 매출액이 상승할 거라고 증권사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도 쿠페이나 뭐 현금 결제 서비스가 많아지니까 상승하겠죠. 근데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요게 늘어날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겉으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확인해보고 분기 실적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런 높은 시장 지위를 믿고 보세요. 19년 7월부터 상장할 때부터 이 시장 점유율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걸 믿고 사신 분, 그냥 회사 좋다 이것만 믿고 사신 분, 언젠가 오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보십시오. 지금 2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거나 똑같습니다. 배터리 쪽으로 돈 다 벌 때 이 회사는 돈 못 벌고 있죠. 그냥 이 회사에 대한 충성적인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투자자는 냉철해야 됩니다. 이 회사 돈을 많이 벌을 때 우리는 투자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 그거부터 봅시다. 오늘 4월 16일이고 지금 가격이 33,700원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회사 PER이 지금 27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국내 소프트웨어 PER이 28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과거 PER을 잣대로 봐야 되는데 아직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국내 소프트웨어 PER로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적정한 가격입니다. 싼 가격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했잖아요. 싼 가격이 아니라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순이익이 44% 증가할 것으로 증권사에서 예측했거든요. 44% 증가해도 이 회사는 PER이 18입니다. 제가 계산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지금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이 회사 우리가 매출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이익이 늘어나는 거 분기 실적 보면 다 나옵니다. 3, 6, 9, 12 3개월마다 분기 실적 발표하죠. 기업에서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기업 실적 발표할 때마다 체크하시고 괜찮아지고 실제로 우리가 결과가 나타날 때 투자하는 게 올바른 투자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틀뱅크 같은 PG 회사 주가가 이렇게 가만히 있죠. 일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또 테마가 생길 겁니다. 테마 어느 정도 지금은 주가가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년 2년 지났지요. 그래서 이때 꿈을 안고 사신 분들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데 떨어졌다가 같이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어느 순간 테마가 생겨서 팍 급등할 수 있어요. 실적과 상관없이. 그러면 그때 먹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저 같으면 이 회사를 투자하는데 좀 더 확인해보고 투자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되게 사업성은 되게 좋은데 결과가 아직 안 나타나서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회사 보유하신 분은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어느 순간 테마 때문에 급등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회사 냉철하게 봤을 때 실적이 나오면 들어가자. 이런 겁니다. 시장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가 결과를 못 받고 있죠. 그러면 주가는 지지부진할 겁니다. 끝.